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배민 매각설에 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배민 매각설이 커뮤니티에서는 간간히 나왔었는데 이번에 뉴스 기사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저도 예전에 배민 매각하려나 생각은 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라이더분들은 많은 상점을 다니시니까 상점 양도 양수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식이 늦어서 고객한테 욕을 먹어도, 라이더들 줄 세워놓고 기다리게 해서 욕을 먹어도 무리하게 주문을 받는데 그게 매출액 높여서 양도 양수 때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배민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었어요. 상점 수수료 올려서 상점한테 욕먹죠. 라이더한테 부당한 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라이더한테 욕먹고, 이 영상 제가 실제로 겪은 건데 돈을 내고 한 집 배달을 시켰는데 배민이 강제로 알뜰로 변경하고 차액 환불해 주더라고요. 라이더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콜 잡으려고 길에서 바이크 세워놓은 라이더가 지금 몇 명인지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고객한테도 욕먹는 거 보면서 진짜 팔려고 하나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나중에는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대한민국 배달시장은 아직 블루오션이에요. 쿠팡의 견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1등의 자리에 있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6천억대 흑자 내고 배당금 명목으로 독일로 보내고 있는 거. 그리고 일단 그래프만 봐도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2024년 매출은 4조 3,226억이고요. 영업이익은 6,408억이에요.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그건 지출이 많다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매출이 25%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고객 이탈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매각설이 도는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얘네가 일단 부채가 많더라고요. 작년 말을 기준으로 88억 3,800만 유로인데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13조 1,700억이래요. 그런데 이 빚이 2019년에는 8억 300만 유로였대요. 뭔가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 라이더 핏 빨아서 몇 천억씩 독일로 빼돌리는데 왜 적자가 많이 나는지 궁금해서 부채 원인도 조사해 봤는데 얘네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이 적자래요. 베트남에서 철수했고 대만도 우버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적자 난 걸 대한민국에서 메꾸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의심이 드는 게 해외 자기업들 매각하는 이유가 치열한 경쟁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맞거든요. 경쟁이 치열하면 플랫폼의 수입이 줄어야 돼요. 제가 베쿠가 담합했다고 의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경쟁이 치열하면 확보를 위해 혜택이 늘거든요. 고객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쿠폰이나 다른 제휴 혜택을 선택하죠. 고객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많은 맛집을 입점시켜야 하고요. 배달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라이더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뭐 하나 잘하고 있는 게 없어요. 어차피 플랫폼들 쿠폰 혜택 다 거기에요. 상점 수수료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라이더 배달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양대 플랫폼 중 둘 중 하나가 등골 빠는 짓을 안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천사행세를 할 수 있는데도 안 좋은 건 서로 따라하기 바빠요. 마치 내가 더 나쁜 놈이다 경쟁하듯이 하고 있어요. 대만, 베트남 사례만 봐도 우리나라는 담합이 많이 의심돼요. 그리고 다른 이유가 이번에 과징금 5천억 맞았잖아요. 과징금 5천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딜리버리 히어로랑 글로벌라는 회사가 있는데 둘이 담합을 한 거예요. 서로 핵심 직원들 빼가지 말자 이런 계약을 했는데 그게 담합이라고 해서 과징금 때린 거거든요. 이때 딜리버리 히어로에 2억 2,330만 유로, 글로벌라는 회사에는 1억 600만 유로 이렇게 각각 부과했는데 2022년에 딜리버리 히어로가 글로벌을 인수해서 그걸 지금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당장에 현금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만 피 빨면 충당 가능한 금액이라 이번 과징금이 매각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민 매각가를 6조로 추정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불가능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6조라는 금액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올해 4월 앱 순이에요. 2024년까지는 배민이랑 쿠팡이 그래도 같이 올라가는 그래프였는데 올해 자료는 상황이 좀 달라요. 배민은 떨어졌고 쿠팡은 올라갔어요. 2024년에는 배민과 쿠팡의 차이가 3배였는데 올해는 2배 차이예요. 물론 올 말까지 기다려봐야 하고 4월 한 달 정보로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긴 해요.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네가 픽업 주문도 수수료 받겠다고 했거든요. 민심이 꺾인 건데 과거에도 보면 배민이 실망스러운 정책을 할 때마다 조금씩 이탈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게 쿠팡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쿠팡 서비스 보면 멤버십 하나에 쿠팡 플레이, 쿠팡 이츠, 새벽 배송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쿠팡 플레이도 안 보고 배달도 잘 안 시켜 먹어서 쿠팡 이츠도 사실상 안 쓰긴 하거든요. 그런데 급할 때 저 새벽 배송은 한번 맛보시면 끊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네이버 멤버십을 쓰고 있는데 네이버 멤버십을 쓰면 요기요 무료 배달을 쓸 수 있어요.
네이버 마이박스도 쓸 수 있고 광고용이긴 하지만 넷플릭스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배민은 뭐 있어요? 그냥 배민 쿠폰 주는 게 끝이잖아요. 최근에 티빙하고 제휴 맺으려고 한다는 기사를 보긴 했는데 티빙은 좀 약하긴 하죠. 그리고 티빙은 네이버 멤버십이랑 원래 제휴 관계였는데 네이버가 넷플릭스랑 손잡으면서 사실상 버린 카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티빙이랑 이제 와서 손잡겠다고 하는데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죠. 넷플릭스야 유명 작품 많고 쿠팡 플레이는 스포츠부터 영화, 드라마까지 폭이 넓은데 티빙은 술꾼 도시여자 같은 괜찮은 작품 몇 개 빼고는 사실상 없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앞으로의 배민은 하락의 길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6조에 매각하려고 한다? 어렵지 않을까요? 배민이 한국 회사에서 독일 회사가 될 때만 해도 배민이 4조 원의 가치는 아니었어요.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따졌을 때 4조라는 금액이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하락세만 남은 배민의 가치를 높게 쳐줄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 같고요. 아니 뭐 평소에 관리라도 잘해서 판다면 모를까. 국가에서 수수료 제한한다는 소리 나올 정도로 이렇게 개판을 쳐놓고 6조라는 금액은 너무 염치 없는 금액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가치를 떨어뜨린 게 한국 사회에서의 경쟁 심화가 아니고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아닌 라이더와 상점의 피를 빨아서 이익을 내려 했기 때문임을 좀 알았으면 해요. 일단 6조라는 금액은 국내 기업에서는 그렇게 가치를 봐주진 않을 것 같고요. 매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긴 할 텐데 그럼 배민은 이제 전국 판다 라이더 시대에 오는 거겠네요. 딜리버리 히어로야. 혹시라도 한국에서 철수하면 베트남이나 대만처럼 경쟁이 심해서 철수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점유율만 믿고 발전하지 않은 스스로를 탓해라. 라이더님들 언제나 알라무복하시고요.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